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신재성입니다. 저는 게임과 영화로 배우는 과학 수업이란 주제로 수업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스크래치를 만든 MIT 대학의 미첼 레스닉이라는 교수입니다. 미첼 레스닉 교수는 평생 유치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창의성을 키우는 수업에는 꼭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학습 동기와 관련된 학생들의 열정, 그 다음에 프로젝트 활동, 그리고 친구들과의 협력,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놀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과학 수업에서 굉장히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도구로서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이제 게임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활용한 과학 수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드는 과학 수업을 한번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스토리와 메커니즘, 실제 프로그래밍, 그리고 디자인 요소들이 바로 게임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과 이제 과학 수업을 연계해야 되는데요. 저는 먼저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게임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제공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떤 것을 제공할까 하다가 과학 수업에서도 보통 도입 영상으로 SF 영화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만든 수업에서도 3D SF 애니메이션인 월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기반하에 학생들이 과학 개념도 배우고 그 다음 게임도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 수업이다 보니까 이 과학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배운 과학 개념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임에도 물리 엔진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 엔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힘과 운동의 법칙, 뭐 중력 같은 개념을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적용 방법으로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오일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물리 과학 법칙을 이제 프로그램 코딩으로 바꾸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도구로 스크래치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게임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디자인 요소인데요. 이거를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이미지나 소리를 제작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게임을 만드는 과학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리소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내차시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수업에서 그 역학적 시스템 내용을 수업 진도를 나갔는데요. 실제 4차시를 했지만 제가 보여드릴 2차시 수업은 바로 운동의 법칙과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이 두 단원입니다. 이게 실제 수업에 활용한 PPT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 월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쓴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법칙에 관련된 수업인데요. 일단은 개념 익히기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업 전에 원리 동영상을 가지고 도입 영상을 제공했고요. 그래서 그 이 원리 내용이랑 그리고 과학 개념과 관련된 내용으로 편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등속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 가속 운동,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힘과 운동에 관련된 법칙들의 개념 설명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작용 반작용 같은 힘과 운동의 법칙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실제로 게임을 만드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활동까지 그 수업 시간 안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파워포인트와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처럼 이걸 녹화를 해서 학생들에게 디딤 영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꾸로 수업, 플립 러닝과 같은 미리 수업 전에 그 개념 영상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 전에 학생들이 개념 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할 때는 활동 위주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개념 영상을 먼저 제공하다 보면 학생이 안 보고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업 전에, 수업 시작할 때 이런 퀴즈 활동을 통해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이제 학생 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요. 실제 게임을 만들 때 물리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물체나 이제 게임 캐릭터들이 사실감 있게 움직일 때 도움을 주는 것을 이제 물리 엔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물리 엔진은 과학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물체가 움직일 때는 힘, 그 다음에 가속도, 속도,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들의 관계는 그러니까 미적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한테도 아직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라 어렵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F는 ma 공식과 가속도의 정의, 속도의 정의는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로 바꿀 때는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수치 해석 방법을 오일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속도에다가 시간 변화를 곱해서 속도에다 더해주고 속도에다가 또 시간 변화를 곱해줘서 또다시 위치에 더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형태의 미적분처럼 작동을 해서 물체들이 사실감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이 실제 여기 왼쪽에 빨간색 그래프처럼 오차가 존재해요. 실제로 파란색 그래프가 실제로 맞는 운동인데 약간 오차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하기엔 충분한 수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저희는 물리 엔진으로 채택을 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제 이제 스크래치를 코딩을 시켰는데요. 아까 물리 엔진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초기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힘, 질량 이런 것들을 변수로 넣어서 이러한 이제 오일러 방법을 적용한 물리 엔진 넣기만 하면 그것에 따라 실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때 이러한 과학 법칙이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시뮬레이션도 가치는 있지만 학생들의 창의성과 흥미를 더 돋구기 위해서 저는 프로젝트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좀 더 게임다운 게임으로 만드는 활동으로 추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이제 도전 활동 게임 만들기인데요.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미지와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되는 이미지와 소리를 이렇게 먼저 제가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스토리와 조건을 제시합니다. 스토리는 아까 우리가 도입 영상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것이 명확해졌을 때 학생들이 좀 더 게임을 좀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월이와 이부가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근데 만날 때 그냥 만나면 재미없으니까 등속운동, 가속운동을 해서 만날 수 있게 하고 중간에 이렇게 방해물 요소도 넣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과학 법칙을 배운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활동 자체가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그 수업 시간에 다 만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과제로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과제라면 아이들이 이것을 과제를 안 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게임 만들기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게임을 자기가 완성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시는 이제 중력에 대한 운동인데요. 마찬가지로 중력과 관련된 동영상 부분을 편집해서 학생들에게 도입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 중력에 대한 개념, 특히 이 애니메이션 를 보시면 이 부분을 스토리로 이제 두 번째는 제공을 했습니다. 뭔가 파라솔 우산이 뭔가 식물이 든 신발을 딱 포물선 운동에서 날리는 걸 이제 스토리 요소로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 자유낙하 운동, 포물선 운동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수업 전에 미리 제공을 해서 수업 전에 학생들이 미리 학습해 올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게임 이제 먼저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1차 시에서 봤던 것을 그냥 2차원으로 X방향만 했던 것을 Y방향으로만 추가했던 것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물리 엔진을 가운데다 넣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 그러니까 처음 속도라든지 힘의 방향 같은 것을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힘의 방향을 아래쪽으로만 주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물리 엔진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과학적 법칙으로 우리가 물체 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기존 코딩에다가 다른 걸 바꿔줄 필요 없이 X방향으로, 즉 가로축 방향으로만 속도를 변수만 넣어주면 바로 우리가 알고 앞에서 배웠던 포물선 운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포물선 운동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주어지는 그냥 자유낙하 운동이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차 시와 같이 좀 더 학생들이 심화적으로 창의성도 키울 수 있는 게임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스토리 요소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가 학생들에게 떨어지는 식물이 든 신발을 포물선 운동으로 튕겨서 저기 목표한 지점까지 옮기는 게임을 만들어봐 이렇게 했고요. 필요한 이미지나 소리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만들면서 요 그대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요소를 이렇게 더 넣기도 해요. 뭐 소리를 넣는다, 음악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효과음을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또는 배경 이미지를 좀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파일들을 공유하고 자료들을 아이들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디딤 영상을 제공하고 또 도입 영상을 이렇게 제공했죠. 디딤 영상은 개념 영상이고요. 도입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과 개념과 관련된 그런 편집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습 퀴즈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게임 만들기. 특히 게임 만들기에서는 이제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나 사운드 같은 걸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업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물리2 수업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리2 수업에서도 스크래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물리2 개념과 게임을 이렇게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물리2를 듣는 학생들은 벡터라든지 이미 뭐 미적분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시뮬레이션이나 그걸 이용한 게임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과학 수업에서 게임과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 개념 형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